샤워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가장 익숙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샤워 방법 하나가 건강을 지키기도 해치기도 합니다. 특히 물 온도와 순서는 혈압과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잘못된 샤워 습관을 짚어봅니다.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안전한 샤워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순을 넘기면 샤워가 단순한 위생 행위가 아니라 건강관리의 한 부분이 됩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체온과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뜨거운 물을 갑자기 맞아도 몸이 금방 적응했지만 예순 이후에는 그 변화 자체가 몸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심장학회와 국내 응급의학과 자료에 따르면 고령층의 욕실 사고와 어지럼증, 실신 사례 중 상당수가 샤워 중 또는 샤워 직후 발생합니다. 특히 뜨거운 물에 갑자기 노출될 경우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때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심하면 쓰러질 위험도 커집니다. 실제로 국내 언론에서는 겨울철 욕실에서 발생하는 고령자 사고의 상당수가 뜨거운 물, 샤워와 관련이 있다는 보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차가운 욕실 공기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을 맞으면 몸은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겪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심장과 혈관이 동시에 큰 자극을 받습니다. 이를 온도 스트레스라고 부르며 고령자에게 특히 위험한 상황으로 분류됩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샤워 중 자세 변화입니다. 고개를 숙이거나 머리를 감으며 팔을 위로 올리는 동작은 혈압 변동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혈압 조절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런 작은 동작 하나가 어지럼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샤워 중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거나 힘이 빠지는 경험을 한 분들이 적지 않은 이유입니다. 샤워를 피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방식입니다. 예순 이후의 샤워는 깨끗함보다 안정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물 온도, 시작 부위, 샤워 시간만 바꿔도 사고 위험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뜨거운 물, 샤워가 왜 혈압에 특히 위험한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몸이 풀리고 피로가 사라지는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순 이후에도 뜨거운 물 샤워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혈압과 심장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줄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뜨거운 물 그 자체가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몸이 겪는 급격한 변화입니다. 대한고혈압학회와 심장내과 자료에 따르면 뜨거운 물에 노출되면 피부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혈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런 변화에 몸이 빠르게 대응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혈압 조절 반응이 늦어져 어지럼증이나 실신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샤워 중 갑자기 머리가 띵하거나 눈앞이 어두워지는 경험은 이런 혈압 변화와 깊이 관련돼 있습니다. 심장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뜨거운 물은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심장이 더 많은 혈액을 보내도록 만듭니다. 이미 심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 추가 부담이 가슴 두근거림이나 불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의학과 보고에서는 고령자의 샤워 중 흉부 불편감과 호흡, 곤란 사례가 뜨거운 물 사용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은 겨울철입니다. 차가운 욕실 공기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을 맞으면 체온과 혈압이 동시에 크게 흔들립니다. 이때 몸은 순간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겨울철 욕실 사고의 상당수가 뜨거운 물 샤워 도중 발생한다고 반복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샤워를 미지근하게만 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계입니다. 샤워를 시작할 때는 미지근한 물로 발과 다리부터 적시며 몸을 천천히 적응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후 몸이 따뜻해졌을 때 온도를 조금 올리는 방식이 혈압과 심장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또 다른 위험, 아침 공복 샤워의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샤워로 몸을 깨우는 습관은 많은 분들이 상쾌하다고 느끼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아침 공복 상태에서의 샤워가 예상보다 큰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잠에서 막 깬 몸이 혈압과 혈당을 아직 안정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내분비학회와 노인의학 관련 자료에 따르면 기상 직후에는 혈압이 자연스럽게 변동하는 시간대에 들어갑니다. 특히 새벽에서 아침으로 넘어가는 시점에는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거나 떨어질 수 있는데 이때 샤워로 체온 자극이 더해지면 혈관 반응이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도 낮아져 있어 어지럼증과 힘 빠짐이 쉽게 발생합니다. 실제 응급의학과 보고를 보면 고령자의 욕실 어지럼증과 실신 사례 중 상당수가 아침 시간대, 그것도 식사 전 샤워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뇌로 가는 에너지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데 뜨거운 물이나 장시간 샤워로 혈압이 떨어지면 뇌 혈류가 순간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눈앞이 흐려지거나 다리에 힘이 풀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자율신경 반응입니다. 잠에서 깬 직후에는 몸이 아직 휴식 모드에서 활동 모드로 완전히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샤워라는 강한 자극이 들어오면 심박과 혈압이 동시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이나 이뇨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공복 샤워가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꼭 샤워를 해야 한다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먼저 물 한 컵을 마셔 몸에 수분을 보충하고 가벼운 음식 한두 입으로 혈당을 안정시킨 뒤 샤워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시작 온도는 반드시 미지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샤워는 아침 식사 후나 몸이 충분히 깨어난 뒤로 미루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샤워 중 가장 중요한 순서, 즉 어느 부위부터 씻어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샤워를 할 때 대부분의 분들은 습관적으로 머리나 어깨부터 물을 맞습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이 순서가 혈압과 어지럼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샤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물의 온도만이 아니라 어느 부위부터 씻느냐입니다. 이 순서는 혈관 반응과 뇌 혈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발과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해 있으며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데 가장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위입니다. 대한노인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하체 혈관은 노화와 함께 탄력이 떨어지고 혈류 조절 능력도 감소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상체나 머리에 먼저 뜨거운 물을 맞으면 상체 혈관은 급격히 확장되고 상대적으로 하체에는 혈액이 정체되기 쉬워집니다. 이 순간 혈압이 흔들리며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부터 샤워를 시작하면 몸은 훨씬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발과 종아리를 적시면 하체 혈관이 서서히 확장되면서 혈액이 자연스럽게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무릎, 허벅지, 복부, 가슴순으로 올라가면 심장과 뇌는 갑작스러운 부담 없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천천히 깨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머리를 마지막에 감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머리는 뇌와 가장 가까운 부위이기 때문에 온도 자극에 가장 민감합니다. 샤워 초반에 머리에 물을 맞으면 혈압이 급격히 변하면서 순간적인 현기증이나 두근거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령자의 욕실 실신 사고 중 상당수가 머리를 감는 도중 발생한다는 응급의학과 보고도 있습니다. 올바른 샤워 순서는 간단합니다. 발, 다리, 몸통, 팔머리, 이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샤워 중 어지럼증과 피로감은 크게 줄어듭니다.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 안전과 건강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변화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샤워 시간과 물 온도의 황금 기준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샤워를 오래 하면 몸이 더 깨끗해지고 피로도 더 풀릴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샤워 시간과 물 온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오랜 시간 뜨거운 물에 노출되는 샤워는 피부, 혈압, 심장에 동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대한피부과학회와 노인의학 자료에 따르면 고령자의 피부는 피지 분비가 줄고 보호막이 약해져 있어 뜨거운 물에 오래 노출될수록 수분 손실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샤워 후 가려움, 피부 당김, 밤에 심해지는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부가 불편해지면 수면의 질도 함께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혈압과 심장 측면에서도 시간은 중요합니다. 미지근한 물이라 하더라도 샤워 시간이 길어지면 혈관 확장이 지속되면서 혈압이 서서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서서 샤워하는 동안 이런 변화가 누적되면 샤워 막바지에 갑자기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급의학과 보고에서도 고령자의 샤워 후 어지럼증은 너무 길었던 샤워와 연관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의료진들이 권하는 샤워 시간은 대략 10분 내외입니다. 이 시간 안에서 씻고 헹구고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물 온도는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되 얼굴이 붉어질 정도의 뜨거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체온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 적절한 기준이 됩니다.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샤워를 끝낼 때 갑자기 찬물로 바꾸는 행동은 예순 이후에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어지럼증이나 심장 부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마지막 30초 정도만 물 온도를 조금 낮춰 몸을 진정시키는 정도가 충분합니다. 샤워는 길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시간과 온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샤워 후 피로감과 어지럼증은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아침 샤워와 밤, 샤워 중 언제가 더 건강에 좋은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샤워 시간은 단순한 생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 리듬과 수면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샤워를 해야 정신이 맑아진다고 느끼지만 예순 이후에는 밤 샤워가 몸과 뇌 회복에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체온 변화와 수면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수면의학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체온이 서서히 내려갈 때 뇌는 깊은 잠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밤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면 일시적으로 체온이 올라갔다가 샤워 후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수면을 유도하는 신호가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은 멜라토닌 분비와도 연결되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아침 샤워는 각성 효과가 큽니다. 이는 출근을 앞둔 젊은 층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예순 이후에는 공복 상태와 결합될 경우 혈압 변동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심박수와 혈압이 동시에 올라가거나 반대로 급격히 떨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령자의 아침 욕실 사고는 밤보다 아침 시간대에 더 자주 보고됩니다. 밤 샤워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뜨거운 물로 오래 샤워하면 오히려 각성이 되어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시간은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입니다. 이 시간대에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아침 샤워가 꼭 필요한 날이라면 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상 직후 바로 샤워하지 말고 물을 한 컵 마시고 몸이 어느 정도 깨어난 뒤 시작해야 합니다. 온도는 반드시 미지근하게 유지하고 시간은 짧게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순 이후의 샤워는 각성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회복과 안정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밤 샤워를 중심으로 하루 리듬을 정리하면 수면의 질과 다음날 컨디션이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샤워 후 어떤 행동이 혈액순환과 숙면을 돕는지 마지막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샤워가 끝났다고 해서 하루의 관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예순 이후에는 샤워 직후의 행동이 혈액순환과 수면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간대가 됩니다. 이 짧은 3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샤워의 효과가 배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어지럼증과 피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먼저 물기 제거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샤워 후 수건으로 몸을 세게 문지르는 습관은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키고 혈관 자극을 과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 피부는 얇고 건조해져 있기 때문에 가볍게 눌러 물기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피부과학회에서도 고령자의 경우 샤워 후 마찰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체온 유지입니다. 샤워 후 바로 얇은 옷을 입거나 찬 공기에 노출되면 확장됐던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어지럼증이나 오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샤워 후에는 얇더라도 몸을 감싸는 옷을 입고 특히 발과 복부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혈액순환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수분 보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샤워 중에는 땀과 수증기로 인해 몸속 수분이 생각보다 많이 빠져나갑니다. 이때 물 한 컵 정도를 천천히 마시면 혈액 농도가 안정되고 샤워 후 발생할 수 있는 두통이나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숙면을 위한 연결 동작입니다. 샤워 후 바로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켜는 습관은 다시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듭니다. 대신 조명을 낮추고 짧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조용히 앉아 호흡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샤워로 올라갔던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도록 도와 숙면을 유도합니다. 샤워는 씻는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샤워 후 3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혈관과 뇌, 수면을 동시에 관리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이 루틴을 지키면 샤워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하루의 건강을 정리하는 중요한 의식이 됩니다. 예순 이후 샤워는 씻는 게 아니라 혈관을 관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샤워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순 이후의 샤워는 개운함보다 안정과 회복이 먼저입니다. 뜨거운 물, 갑작스러운 샤워, 잘못된 순서는 혈압과 심장, 뇌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첫째, 물 온도는 미지근하게 시작해 몸이 적응한 뒤 조절합니다. 둘째, 샤워는 반드시 발부터 시작해 다리, 몸통, 머리 순으로 진행합니다. 셋째, 샤워 시간은 길게 하지 말고
10분 안쪽으로 마무리합니다. 넷째, 아침 공복 샤워는 피하고 가능하면 밤 샤워를 중심으로 생활 리듬을 잡습니다. 다섯째, 샤워 후 30분은 체온 유지와 휴식에 집중합니다. 이 기준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바꿔도 몸은 분명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샤워는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기에 가장 강력한 건강관리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생활 건강 기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골든라이프와 함께 계속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샤워가 내일의 건강을 지켜줍니다.